공중전으로 다시 인사드리는 샛별 김윤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변동성이 컸습니다. 상승하며 출발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분투세의 불안감으로 오전장의 상승폭을 다 반납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중국 경기부양책과 코리아 밸류업 지수 관련한 종목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4시에서 6시 사이 시간 외 단일가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들 짚어보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주주가치 재고 목적으로 5천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대상은 NH투자증권 주식회사입니다. 계약 기간은 내일부터 2025년 9월 25일까지입니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위니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어도어가 내민 절충안인데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대주주 하이브도 이런 제안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 연장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대표는 불가라는 절충안을 들고 왔기 때문에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어떤 선택을 할지 추이가 주목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673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국내외 수요 대응과 제조 경쟁력 향상, 안정성 실현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자기 자본 대비 14.2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투자 기간은 오늘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공시 3개 먼저 다뤄봤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반응하고 있는 종목을 5개로 정리했습니다. 네,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음반주들이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NHN벅스와 지니뮤직이 현재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이용권을 묶어서 판매하는 구글의 끼워 팔기를 제재하는 절차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에 음원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칩스앤미디어입니다. 현재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4시경에 비디오 IP 라이선스에 대한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투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네, 흥하해운도 현재 강한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1%대 상승 마감한 데 이어서 그 흐름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동 불안감이 커지면서 해운주들로 투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주가 최근에 강했던 만큼 하락분이 켰습니다. 삼성제약은 홀로 상승폭을 키우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현재도 8%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STO 관련주들이 현재 시간 외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갤럭시와 SM은 내일 STO 조찬 간담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법안 재발이 기대감에 정규장에서 8%대 상승 마감한 반면 현재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파란불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밤 미국에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반도체주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NHN벅스, 지니뮤직이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버텨줬었는데 이사님께 좀 자세하게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제재로 인해서 반사이익이 가능할까요? 주가 수준도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더라고요. 네, 주가는 빠져 있고 네. 보통 저러면 규제 통해서는 나타날 수 있는 게 시장 점유율 변화 기대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외로 종목들이 강한데 내일 시간의 강세에 이어서 갭상승 나타나는 흐름이 나오면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주가가 내일 시간외에 강했다라고 해서 음원 관련주가 이렇게 주가가 떠서 올라간다고 추격하는 건 조금은 좀 지양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슈가 있는 종목이니만큼 신규 접근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해운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창은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해운주들 강세 움직임 보여줬었는데 현재 시간외에서 흥하해운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STX 그린로직스는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해운 이런 유가 방산, 중동 리스크 관련주도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네, 연속성 있을 겁니다.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좀 작용을 할 거고요. 사실 그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제 운항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SC FI 지수가 뭐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3배까지도 올라갔었죠.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2배 정도 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미국 항만에 있는 파업이죠.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길어지는지에 따라서 이 해운업에 대한 업황은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은 내년에는 아시아 쪽으로 올 수 있는 선박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기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업황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운임지수 자체가 상당히 좀 연속성 있게, 그러니까 1월부터 거의 한 6월 달까지는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그런 연속성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현재 구간에서만 좀 횡보를 해주더라도 장기적인 계약권에서 이제 슬슬 영향을 주는 시간이 좀 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아질 거고, 일단은 종목군들에서 약간씩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뭐 지금 시간에서 약간 등락률의 차이가 나오는 것은 뭐 STX 그린로직스는 워낙 많이 올랐어요. 나머지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네. 그래서 일부 차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뭐 흥하나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순환매가 나올 수 있겠죠.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낙폭 과대에 따른 좀 이슈가 있으면 수급이 쏠리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HMM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약간씩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테마성 있게 보는 거, 흥하이온은 이제 유통 주식 수가 적은 거, HMM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거, 이렇게 네. 좀 보시면서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중동 리스크보다는 미국 동부항만의 파업 이슈들 계속해서 추적해봐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만약에 뭔가 매수를 한다면 좀 매력 있는 종목이 따로 있을까요? 그건 이제 수급 가는 걸로 가야죠. 아. 왜냐면 해운주를 장기적으로 보시려는 분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페노션이나 HMM보다는 좀 속도감이 나올 수 있는 뭐 STX 그린로직스나 뭐 흥하이온 요 정도가 될 텐데, 두 개 중에서 누가 수급을 더 받아들일지는 제가 이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서 그날 뭐 둘 중 하나 중에 더 쏠리겠죠. 지금 뭐 평균적으로는 SS 그린로직스로 더 많이 쏠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격에 맞게 종목들 잘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우 이사님께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간외에서 아주 소폭 다시 반도체주들이 달려주고 있습니다. 뭐 칩셋 미디어, 넥스트칩, GST 같은 반도체 장비주까지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때문일까요? 오늘 오전장에 강했다가 네. 오후장에 반도체주들 쭉 밀렸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은 마이크론 실적 보고 사범직은 했어요. 그런데 장중에 한 2시 반기점으로 시장이 비정상적인 하락이 나타났거든요. 네. 우리나라만의 문제죠. 중국 밀리지도 않았어요. 네. 우리나라만의 문제고 시장 난이도가 높아져 있는데, 마이크론 실적은 나쁠 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뭐 콩콜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뭐 당연히 뭐 우리나라 반도체주 같은 경우가 영향을 받을 텐데, 심증은 긍정입니다. 네, 심증은 긍정인데 네. 물증은 나와봐야 알겠죠. 뭐 오늘은 대형 반도체주 마이크론의 실적 보고 저는 사봄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결과는 보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폴라리스 AI 파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에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께 자세한 공시 내용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상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정말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단기 그냥 시간에 정도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3자 배정은 다른 쪽에서 지분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연관성이 높을수록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규모 자체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863억이니까 50억 정도면 사실 시가총액 대비했을 땐 좀 나쁘지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일단 규모도 작고요. 종목 수도 작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간에 잠겨있는 물량도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그냥 시간에서 파시고 그냥 정리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폴라리스 AI 파마 상한가 기록하고 있다는 점 내일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